네, 개장 이후 30분 정도 지났고요. 저희는 현 구간에서 가장 뜨겁게 반응하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개장과 동시에 가장 빠르게 올라주고 있는 종목이 있어서 리뷰 먼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1일에 매수했던 1승, 현재 수익률 48.9%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도 15% 가까운 상승세 연출해내고 있습니다. 조선업 빅사이클도 기대되고 있는데 이 다음 전략은 어떻게 가지고 가볼까요? 1승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제 한번 눈여겨보면서 차트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조선주들 오늘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들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신조선가지수 내지는 현재 지금 전체적으로 조선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슈퍼사이클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대형주들, 대장주들이 강세를 보였다면 지금부터는 기자재주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이 굉장히 눈에 띄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승의 최근 상승분을 주봉으로 크게 흐름으로 보시면은 이제 이전에 상승 나왔었던 23년도 상승 나왔었던 구간을 이제 돌파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만 더 힘내면은 22년도 고가는 충분하게 돌파 가능해 보이네요. 트럼프에 대한 이슈들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고 이제 앞으로 들어올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백악관에 들어선 이후에도 악재적인 모습 없이 수혜적인 흐름으로 계속 갈 수 있는 섹터는 바로 조선이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추세가 이탈하지 않는 선을 계속해서 유지해 준다면은 지속적인 우상향 추세를 노려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 이제 다음 목표는 6,000원이니까요. 6,000원까지 한번 홀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2년도 고가까지 돌파 가능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조선주에 대한 긍정적 전망까지 만나보셨습니다. 2차 목표가는 6,0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투자 전략에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첫 번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현 구간 시황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시작을 해줬습니다. 강보합권 유지해내고 있고요. 코스피는 외국인의 팔자세에도 개인의 매수세 유입되면서 상승 출발했고 코스닥은 외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최근에 시장에 대해서 참 이제 논란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채권 금리는 4.8을 찍고 그리고 오늘 그래도 4.7%가량 좀 눌려주다 보니까 시장의 반등세도 지금 찾아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우려하시는 거는 미국장이 이렇게 빠지는데 국내장이 어떻게 버티겠느냐. 이런 걱정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환율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1,460원대입니다. 그래서 우려감이 상당히 지금 많은 상황인데 말 그대로 공포감이 좀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우려하는 대로 밀린다고 해서 그 부분이 막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자리가 굉장히 저렴하다는 평가들은 많이 내놓고 있죠. 제가 지난 시간부터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PBR 0.8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굉장히 저렴한 매수 접근 구간이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총 2번의 0.8 이하로 떨어졌었던 때가 총 2번이에요. IMF랑 그리고 코로나 때 당시입니다. 총 2번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가 매수적인 매력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코스피 200 차트를 제가 띄워놓고 지지라인, 지금 현재는 저항 라인입니다. 주봉으로 지금 나왔는데 이 주봉 기준이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12월 들어서부터 계속해서 버텨왔었던 저항대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주 주봉 기준으로도 해당 저항대에 머물러 놓고 끝났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그래도 이 차트 기술적인 분석으로 보시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계속해서 시장이 하향 추세 관점으로 우하향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전주의 상승분과 이 저항대를 돌파 시도했었던 흔적들로 미뤄 보아서는 지금 현재 하락 추세가 일단은 진정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우려감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어떻게 여시는 거냐면은 여기서 만약에 미국장이 급격하게 무너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급격하게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당연스럽게 지난 저점을 이탈하는 수순을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 저라면은 지금 우하향 추세를 어느 정도 살려놓고 저항대 돌파 시도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기간 조정 형태로 오히려 빠지지 않고 버틸 가능성, 박스권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이 지금 우려감이 굉장히 많은 건 맞아요. 국내에서 정치적인 리스크도 아직 끝나지는 않았고요.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 특히나 정치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지금 시장 내 영향도가 높습니까? 별로 높지가 않습니다. 이미 우려감에 대해서는 앞서서 이미 한번 크게 치고 지나간 상황이고 해소만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리스크는 너무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테마성적인 측면으로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물론 반도체 업황들이 살아나는 모습들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너무 급격한 하락에 대해서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현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러면 그럼에도 우려감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보유한 전략을 그대로 유진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현재 그 시장 내에서는 그러면 못해도 30%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면은 안정적인 대응 내지는 저가 매수와 관련된 부분도 충분하게 접근 가능하시니까요. 너무 우려감만 가지고 있으면 대응이 안 됩니다. 그래도 시장이 지금 먹거리를 계속 주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저는 기간 조정 형태로 넘어가는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만큼 저가 매력에 대한 구간으로 해석해보자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또 그럼에도 하락 추세는 진정되고 있다, 해소만 남았다라는 언급도 해주셨는데요. 반도체 업황도 체크를 해봐야 할 텐데 두 번째 이슈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엔비디아의 신제품 지원 보도에 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 인포메이션의 보도인데요. 현재 블랙웰 칩 간의 연결 방식에 결함이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주요 고객사인 메타부터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까지 빅테크 기업들이 블랙웰에 대한 일부 주문을 좀 줄여가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칩 수출 규제까지 발목을 잡고 있는데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한번 짚어주시죠. 반도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미 반도체를 포트에 담고 수익을 거두고 이미 고가권 근처에서 좀 천천히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후에 좀 눌리고 있는데 사실 이 블랙웰 소식 같은 경우 이미 앞서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일단은 카더랍니다. 일단은 소식이에요, 소식. 근데 이거에 지금 시장이 너무 과민하게 반응을 해요. 블랙웰에 관련해서 발열 뉴스들은 이미 앞전 시장에서도 계속 나왔었고 GB200에 대해서 황 회장이 CS2025에서 공개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공급사들, 폭스콘 같은 경우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는 매수의 기회로 노려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HBM, AI나 아니면 레거시 두 개 방향으로 나눠 봤었을 때 계속 AI만 좋은 상황은 유지 중이기 때문에 이 AI에 대해서 좀 훼손되는, 엔비디아가 훼손되는 뉴스가 나왔다 하면 항상 시장이 조정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아무리 노려봐도 앞선 구간에서 이미 해소가 되었다라는 관계자들의 이야기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 뉴스에 대해서는 너무 우려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장에 지금 SK 하이닉스가 1.5% 가량의 반등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앞서서 지수물에 대해서 저항대를 확인했다시피 반도체들, 특히나 AI 관련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채널 기준으로 박스권을 친 채로 움직이는 모습이 굉장히 강한데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현재 반도체 업황이 괜찮다라는 것은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레거시는 안 좋은 것은 여전하고요. 자,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린 게 뭡니까? 전고가를 넘어가기는 좀 힘들 수 있다. 레거시가 안 좋기 때문에 라는 말씀을 전해드렸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두 가지 포인트가 있겠죠. 시장의 반등을 위해서 대형주들 수급으로 쏠리는 형태로 반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AI, 특히나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고가 150불을 넘어가면서 160불 넘어가는 흐름을 나타낸다면은 그러면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하겠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최근에 목표 주가가 엔비디아 목표 주가가 190불 가까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상향 조건이 많이 나온 상황인데 지금 그럼 반도체 전환 기점은 어디냐? 지금 당장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을 노려보시기보다는 이제 1월 말부터 시작하는 실적 시즌입니다. 1월 말부터 이제 실적 시즌이 들어가죠. 1월 말부터 테슬라, 구글, 메타, 그리고 엔비디아는 2월 달입니다. 반도체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번 실적 시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KPX 투자가 계속해서 지금 확대되고 있는 구간인데 반도체들 같은 경우는 KPX 투자 확대에 대비해서 EPS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본에 대해서 우려감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인 만큼 지금 이번에 실적 시즌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은 이미 지나간 상황이지만 SK 하이닉스의 실적도 아직 남아있고 마이크론도 남아있는 만큼 이 실적 시즌을 일단 노려보고 그 전까지는 아직은 조금은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을 일단은 열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 차트 한번 보고 넘어가실게요. 하이닉스 보시면은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 전일 기준으로 5일선을 이탈이 나왔고 SK 하이닉스 현재 오늘 중에서도 일단 5일선이 돌파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5일선 위로 좀 안착을 해준다면 안정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 법하지만 아직은 5일선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주의하는 형태가 중요하시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채널 형태로 대응하시자라고 말씀드린 연유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하이닉스는 명확하게 채널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 만큼 상단선에 지금 거의 머무르고 맞고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눌리면 사고 올라오면 팔고 형태의 전략 4848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반등에 대한 가능성 있지만 지금 당장보다는 1월 말 실적 시즌에 집중해보자라는 말씀도 남겨주셨습니다. 특히 엔비디아는 2월 26일에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꼼꼼하게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포트 안에 있는 반도체 종목들이 있는데요. 두 종목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12월 24일에 매수했던 한미반도체, 현재 수익률 37.1%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한미반도체 계속해서 들고 가봐도 괜찮을지 2차 목표가 혹시 설정해 주실까요? 아니요. 한미반도체는 지금 일단 포트 아웃 관점입니다. 네. 20만 원이 2차 목표가였어요. 근데 700원 남겨두고 얼마 안 남겨두고 좀 밀린 상황인데 저는 웬만하면 4848 전략을 좀 계속해서 유지하시자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 좋은 질문이 하나 올라와 있어가지고 이 질문이랑 같이 좀 녹여볼게요. 레거시가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너무 기초가 되어 있지 않냐. 수출 데이터는 좋은데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근데 레거시가 안 좋다라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드리는 거는 수출이 좋은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AI 향이 전적입니다. 이 반도체 수출이라고 하면 전장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레거시 향이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경기 평가가 어떤 쪽으로 주되어 있느냐예요. 지금 당장에 보시면은 경기 평가가 좋은 곳이 어디입니까? 미국밖에 없어요. 나머지 나라들은 어때요? 유럽, 대한민국, 중국. 지금 당장의 경기 평가가 어떻습니까? 안 좋아요. 레거시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경기 평가와 맞물립니다. 경기가 좋아야지만 소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었어요. 지금 여러분들께 200만 원 드리면은 당장에 노트북 200만 원짜리 사시겠어요? 아니면 다른 데에다가 돈을 쓰시겠어요? 다들 다른 데다가 돈을 쓸 겁니다. 반도체라고 하는 고가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에 따른 이유가 항상 필요한 법이기 때문에 레거시라고 평가 드리는 거는 지금 시장이 완전히 반으로 나눠졌기 때문입니다. 수출 데이터 좋은 데이터들이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모든 게 좋은 거는 아니라는 사실 그 부분만 이해하고 가시면 되기 때문에 이 말씀하신 대로 수출 데이터 계속해서 좋아지고 레거시가 만약에 좋아진다 라고 하면은 고가 뚫고 넘어갈 겁니다. 그때가 빨리 오길 한번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거시 반도체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가 뚫고 올라가는 길까지 함께 주목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두 번째 종목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1월 7일에 매수했던 IMT, 현재 수익률 31.9% 보여주고 있습니다. 벌써 일주일 전인데 30%를 넘었어요. 관련해서는 전략도 어떻게 짜주실까요? IMT도 마찬가지로 일단 5일선을 눌린 상황인데 이 종목의 추가 상승 포인트는 마이크론 실적 발표일 겁니다. 마이크론이 지금 현재 시장 점유율을 20%까지 늘리겠다라고 하면서 생산 캐파를 늘리고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실적만 나온다면은 12,000원 지난 고가는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미 매물대가 16,000원 내지는 15,000원까지 이미 비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긍정적인 호재권만 나와준다면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고요. 건식 세정 장비에 대해서는 이번에 HBM,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마이크론도 전체적으로 생산량 확대 쪽으로 늘어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가권에서 반등이 올라온 만큼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그대로 이 종목은 유지하자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IMT까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안고 가보자라는 말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조선주 관련해서도 이슈를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방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안덕근 상통부 장관이 출범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2기 인사를 만나서 조선 분야에 대한 협력 의지를 밝히고 왔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조선주 트럼프 2기 수혜 중에서도 단연 1등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오늘 조선주 관련 전략은 어떻게 들고 가볼까요? 앞에서 우리가 이미 1승을 이야기하면서 다뤘기 때문에 끌고 가야죠. 당연히 차트가 깨지지 않고 우상향 추세가 끊어지지 않는 한은 끌고 가야 될 겁니다. 근데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원래 기본적으로 좀 방어적인 형태로 포트를 우리가 많이를 편입을 해요. 예전에 조방원이라는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조선, 방산, 원전. 요새는 원전이 아니라 원자재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조선주가 좀 방어적인 모습에서 지금 주도주로 완전히 지금 탈바꿈하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 전략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계속 끌고 가자. 차트가 무너지지 않는 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삼성중공업 기준으로 한번 좀 큰 흐름으로 보실게요. 삼성중공업 이제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상승분이 조금
가벼운 종목들 대비해서는 조금 낮죠. 근데 삼성중공업을 긴 호흡에서 보시면은 이게 월봉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앞에 권리 배당락 엄청 많았지만 이 조선업이 특히나 슈퍼사이클이었었던 때는 2010년도 때 이때 당시입니다. 2011년도에서 17, 18년도까지가 굉장히 코스피 기준으로 박스권을 쳤었던 때인데 이때가 조선주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 상황이에요. 조선주들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절대 놓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월봉 기준 큰 흐름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정도 흐름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쪽은 지금 현재는 조선이다. 반도체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쉬어갈 수밖에 없어요. 주도주는 조선주다라는 점은 일단 계속해서 유지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트럼프의 입에서 딴소리가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만 제가 LNG 선박 관련돼 가지고 말씀드렸다시피 LNG 선박이 지금 30년 주기로 교체 주기가 도래를 합니다. 그 선박들 수 같은 경우에도 대략적으로 100여 척이 넘는 상황이 100여 내지는 200여 척 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수요는 지속적이다라는 점 꼭 체크해 보시면서 이제부터는 대세 주도주로 끌고 가보자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주 계속해서 들고 가보자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주목해볼 기업도 궁금한데요. 어떤 기업 짚어주실까요? 오늘은 어제 우리가 LA 화재 관련주 했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앞으로 이제 투자했었던 거에 가장 좋았었던 게 앞으로만 가라. 전진건설 로봇이 가장 좋았는데 이 종목 보고 이것도 가야 된다 하면서 딱 가지고 나온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종목은요. 마찬가지로 CPC, 콘크리트 펌프카 관련주 가지고 나왔고요. 저는 지금 현재가 9,080원에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에버다임이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에버다임, CPC, 콘크리트 펌프카, 그리고 소방 특장차 건설 장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대 에버다임 이미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인해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알고 계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CPC, 콘크리트 펌프카, LA 같은 경우에는 목조주택이 많은 상황이고 이 목조주택의 기초를 다지는데 콘크리트 펌프카와 콘크리트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콘크리트 관련주들도 오늘 중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전진건설 로봇이 상한가를 만들었었던 이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에버다임도 마찬가지로 북미향에 대한 수출 비중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 펌프카 내지는 지금 화재와 관련된 소방차까지 보유하고 있는 만큼 현재 시장 LA 산불과 관련된 이런 테마성주에서 급등한 좋은 상승분을 만들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피해액이 많이 넘어갔고 전일부터 이미 한 3일 기간 동안 또 강한 풍량이 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산불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더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으며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취임식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취임식 이후에 추가적인 나온 뉴스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다. 재건 섹터를 보시자라고 말씀드리면서 현대 에버다임 차트 보실게요.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에 오늘 장 중에 눌림 기간이 5일선까지 단기적으로 눌림 이후에 버텨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상승분이 가능하다 말씀 전해드리고요. 목표가는 위에 상단 10,000원, 매물대인 10,000원까지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8,400원, 21선 이탈 나오는 8,4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에버다임까지 만나봤습니다. 목표가와 손절가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부터 종목까지 체크해 봤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